어제 오늘 연휴 이슈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슈가 냉부의 뉴스가 아닙니다. 네. 그 김민아 경남 창원 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국장의 사이를 둘러싸 음모론에 가까운 글을 SNS에 올렸는데 도대체 선출직 정치인이 이런 글을 정말로 무개념하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원래 전력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시궁창에 가가지고 뭘 잘못 드시고 나왔나? 진짜. 이게 한두 번이야 말이죠. 이런 게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창원 시민들, 창원시 의회 의원들은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 속도 좋다 그 생각했어요. 이게 더 사실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 김현지 비서관을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경제 공동체다. 근데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는 뭔가의 뭐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표현한 예를 거잖아요. 들자면 뭐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차마 그걸 입에 올리진 아니 못하겠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회로가 잘못된 사람인 거야. 뇌. 그러니까 우리 회로를 잘못 그려놓으면은 엉뚱한 얘기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 회로를 잘못 그려놔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정치인을 누가 만들어줬을까? 정치인을 만들어 놓고도 책임을 안 묻는 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3사 때도 그때도 막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심각했잖아요, 막말이.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분이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2003사 때도요. 두 번 그때 SNS 글 올려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과 함께 M이라는 자가 말본새가 뭐 저런가 지 새끼를 두 번 죽이는 저런 무지몽매한 애미가 다 있나 자식 팔아 한몫 챙기지 않은 수작으로 보인다.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이렇게 썼고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또 SNS 글을 또 하나 올렸어요. 꽃같이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걸 시의원이라는 자가 버젓이 이렇게 올렸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개항에서 당선이 되니까 네. 그 선출한 유권자들을 향해서 뇌가 없다 이렇게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적도 있다고 하고요. 인천 개항을은 호구다. 양아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의미하는데 양아치에게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는 개항을 주민들은 뇌가 없다. 뭐 이렇게도 했고 문재인 정권 비난하면서 전라도가 북한처럼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피해의식에 찌들었다. 그리고 뭐 그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수급자가 벼슬이냐. 그리고 뭐 이 청년들을 개돼지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 입에 차마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 회로가 잘못된 사람이다. 네. 공감 능력도 없고 회로가 아예 잘못된 망가져버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정치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 지난번에 이제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 줬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의원직 제명해야 버려야 된다. 창원시 의원들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면 안 제명해야 되는 됩니다. 거죠. 처벌이 저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앞서도 이제 모욕죄로 형사처벌도 받고 심지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당연히 패소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억대 이제 네. 그 손배소를 물어줘야 될 상황인데 이런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이런 유사한 그런 글 게재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지난번에 아까 제명이 안 되고 출석 정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인가요? 그럼 네. 윤리특위에서는 네. 제명으로 하기로 딱 네. 해줬는데 네. 그렇구나.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이미 사과도 했으니 사과로 하면서 됩니까? 출석 정지로 감경을 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니까는 사실은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저 뒷배가 함께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뭐 그걸 이런 믿고 막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아니 하고 이어서 여쭤보면은 네. 시의원이라는 거는 이분이 이제 2022년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 이제 궤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경남도당에서 비례대표로 이제 공천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이제 창원시 의원 비례대표 후보 4명 중에서 심지어 1번을 받은 분이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정치권에 있으니까 알겠지만은 도당에서 시의원 후보로 비례대표 1번을 준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까?
뭐 당에 기여를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죠. 이게 지금 기여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지금 느낌에는 공천을 줄 때 그 혹시 뒷배가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륜이라든가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밀어준 데는 뭔가 좀 흑막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열심히 의원 대신에 지역구 관리 잘해줬나요? 시의원이 보통 그런 역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기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시의원으로 그것도 비례 1번으로 줍니까? 말도 안 되고요.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좌빨 청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이런 식의 비난을 하면은 아 잘했다고 뒤에서 박수 쳐주는 동료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의힘 또 의원 개인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또 꼬리 자르기가 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저는 사실 뭐 설명은. 지난번 건 이태원 2차 가해 건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막 이렇게 맨날 도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공적인 장론에 이렇게 맞습니다. 올려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김민아 의원님뿐만 아니고 실제로 국회의원님들도 사실은 그 극우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음모론이나 네. 뭐 이런 소식들을 뭔가 이렇게 검증 없이 여과 없이 자꾸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뭐 이게 좀 현실 감각이 이제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 그 극우 커뮤니티는 그걸 이 글로 도배가 다 돼 있을 텐데 뭐 10대 20대 이렇게 사실은 학교나 뭐 군대나 이런 데서 외에는 거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고 자라는 세대들한테 정신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그게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다 보니까는 그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관계성에 대해서 극우들이라든가 김민아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 다수가 이런 엉뚱한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과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나가서 잘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은 불러서 물어본다는 게 이 정도 수준일까봐 그렇네. 지금 어떤 생각 드냐면은 나가봐야 이런 질문 받을 바에는 안 나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예요? 뭐 이런 세상에.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모욕 주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뭐 지금 이제 얘기 많이 되고 있었던 뭐 특활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업무 추진비 뭐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려고 지금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그렇게 물어보려고 부른다고 하면 나가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듣다가 그냥 반박만 아니 하다가 아무 말 뒷전으로 대잔치 나와야 이렇게 되는 할 거잖아요. 거예요. 안 봐도 이렇게 하는 뻔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현지 비서관이 이걸 말을 못할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좋은 얘기, 올바른 얘기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모욕 주고 이런 방식으로 또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불러다 놓고 하려면은 이걸 과연 나가야 되나?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는 관계가 맞나요? 라는 걸로 헤드라인을 만들어. 그냥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잖아요. 국힘이.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이런 그러니까. 관계였다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덕지를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관계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 자식을 어떻게 낳았다는 얘기인지 내가 그러니까 알지를 저 먼 못해가지고 눈에는 진짜 뭐만 말도 안 보인다고 이렇게 너무 아니 근데 저열한 그래 제가 수준의-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김현지 비서관 뭐 나올 수 있지? 뭐 못 나갈 것도 뭐 없잖아요. 근데 왜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물어보고 싶어. 아니, 근데 왜 부르려고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제가 왜? 예를 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시킨다고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현지 실장이 만약에 여야 동의를 한다면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수개의 상임위에서 지금 김현지 실장, 김현지 전 비서관 네. 나오라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랑 또 어이가 없는 게 국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을 가지고 같은 동일 선상에 놓고 같은 차원에서 너희도 조희대 불러? 그럼 우리도 김현지 나오기 전까지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두 네. 개가 지금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물어볼 게 명백하잖아요. 뭐 아니, 그때 그렇죠. 소위에서 왜 전압을 그렇게 금방 빨리 회부를 했으며 순식간에 심리기를 지정했으며 그렇습니다. 왜 내규를 어겨가면서 그렇게 갑자기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이런 것들을 진짜 물어봐서 어떤 대선 개입 사법부가 대선 개입을 할 의혹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될 게 명확한데 말씀하신 대로 김현지 비서관을 불러서 거기에 준하는 뭐 대단한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뭘 자꾸 부르겠다는 거지. 이걸 자꾸 동일 선상에 놓고 너희도 이거 해 그래야 우리가 이거 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보기에 아니 많이 지금 종편에 나오는 보도도 보면은 김현지 그 실장이 총무 비서관을 하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의혹도 아니고
몇십 년 전 의혹을 갖다가 갑자기 쓰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던데 네. 지금 대통령실에 참모로 일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국회 국정감사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거의 일들 그것도 검증조차 안 된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따져 묻는다고 한다면 나가는 게 맞는지라는 나갈 근본적인 이유가 없죠. 문제에 부닥치는 거죠. 근데 나가가지고 확 그냥 그 부른 사람이 오히려 무한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감정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집요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안 나올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나올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면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는 걸 가지고 다시 또 비난하면 돼. 이런 식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안 나오면 뭔가 큰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면 속 시원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증인 채택을 해서 나오도록 한다고 하면은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진짜 맞아요. 높죠. 뭐 김현지 비서관을 공격하려고 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게 목표인 거죠. 네. 네. 사람들은 피를 나는-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피를 낳는 형제도 아니고 자식을 낳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궁금해. 그럼 뭘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고. 저는 이게 정치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요. 국민의힘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불러야 된다고 그 쌩 난리를 쳤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안 나온다고 대법원에 가가지고 항의하고 그 난리를 친 게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법부가 다 무너졌게? 이미 무너졌어도 그때 무너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몇 년 전에 자기가 했던 행위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조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